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자료는요. 소프트웨어 개발자 조슈아 바레토 씨의 블로그 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주제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장난감 같은 작은 소프트웨어. 이걸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 네. 그거 저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왜 굳이 해봐야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AI가 막 코딩도 해주는 시대에 말이죠. 네,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글 시작부터 딱 리처드 파이만 얘기가 나오죠.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이요. 아, 유명한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책 읽고 남이 만든 거 쓰는 거랑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직접 바퀴부터 만들어 보는 게 훨씬 깊이 배울 수 있다. 이런 건데요. 맞아요. 체험하는 지식이랄까요? 특히 글쓴이는 요즘 소프트웨어 개발이 점점 상품처럼 되고 또 AI 때문에 막 개발의 즐거움이 사라질까 봐 걱정된다. 뭐 이런 맥락에서요. 네. 이런 소소한 장난감 만들기가 오히려 그 본질적인 즐거움을 다시 찾게 해준다고 주장해요. 일리가 있네요. 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한번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서 왜 이런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한지, 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들을 해볼 만한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이게 또 실제 실력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런 부분까지요. 네, 핵심은 바로 단순함을 유지하는 거라고 해요. 극단적인 단순함? 극단적인 단순함이요? 네, 그 80대 20 법칙 있잖아요. 아, 네네. 파레토 법칙. 맞아요. 딱 20%의 노력으로 핵심 기능 80%를 구현하는 거. 아, 목표 달성에 진짜 필요한 최소한의 코드만 남기고요. 좀 복잡한 설계나 부가 기능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군더더기를 다 빼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훈련인 셈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단순화 과정 자체가 그 대상의 근본 원리를 아주 깊이 이해하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아, 핵심을 보게 되는 거군요. 네. 예전에는 와, 저걸 어떻게 만들어 너무 어려워 보였던 그런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의 아주 기본적인 버전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생각보다 할 만하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또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바로 예상치 못한 이득이에요. 예상치 못한 이득이요. 네. 이렇게 뭐랄까 장난감처럼 만들어본 프로젝트에서 얻은 지식이나 경험 있잖아요. 네네. 이게 나중에 실제 업무에서 전혀 다른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되거나 아니면 큰 실수를 미리 막아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오, 신기한데요? 약간 의도치 않은 발견 같은 건가요? 그렇죠. 뭐 의도적으로 행운을 만날 기회를 만드는 연습 같기도 하고요.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부딪히는 여러 제약 조건들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걸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히면서 깨닫는 것만큼 확실한 학습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글쓴이가 지난 15년간 시도했던 프로젝트 목록을 쫙 공유했는데 몇 개만 좀 맛보기로 볼까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정규 표현식 엔진 같은 거요. 난이도는 한 410 정도고 5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아, 정규 표현식. 텍스트 처리할 때 많이 쓰죠. 네, 텍스트 쪽에서 특정 패턴 찾아내는 그 작지만 강력한 도구의 핵심 원리를 직접 구현해보는 거죠. 약간 텍스트 분석용 미니 엔진을 조립해보는 느낌? 네, 이해가 되네요. 작지만 원리가 담겨 있으니까요. 좀 더 도전적인 걸로는 X86OS 커널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건 난이도 710에 한 2달 정도 잡더라고요. 와, OS 커널이면 이건 진짜 깊이 들어가야겠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 운영체제의 정말 심장부, 그 커널을 만들어 보는 거니까요. 훨씬 깊은 이해가 필요하겠죠. 네. 근데 또 너무 어려우면 시작하기 부담스러운데. 아, 그래서 글쓴이가 특히 재미있게 추천하는 게 있어요. 바로 칩8 에뮬레이터예요. 칩8 에뮬레이터요? 그건 뭔가요? 이건 난이도가 310 정도로 낮고요. 한 3일에서 6일 정도면 충분하대요. 오, 그 정도면 해볼만 하겠는데요? 근데 에뮬레이터라는 게 어떤 컴퓨터 시스템을 다른 시스템에서 이렇게 흉내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렇죠. 게임기 에뮬레이터 같은 거. 맞아요. 근데 이 칩8은 1970년대에 나온 아주 간단한 가상 머신이거든요. 아, 옛날 거군요. 네, 이걸 만들다 보면 CPU가 명령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메모리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화면에 점은 또 어떻게 찍는지 같은 정말 컴퓨팅의 아주 기초적인 작동 방식을 직접 체험하게 돼요. 와, 재밌겠는데요? 약간 디지털 고고학 같은 느낌도 들고요. 과거 기술을 파헤치면서 배우는 거니까. 딱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 난이도나 시간은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 정도는 익숙하고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투자한다는 가정하에 추정치이긴 합니다. 네, 그 점은 감안해야겠죠. 근데 이 시펠 에뮬레이터 정말 흥미롭네요. 이렇게 단순한 걸로 컴퓨터 기본 동작을 배울 수 있다니. 그런데 글쓴이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덧붙여요. 경고요? 어떤 거죠? 바로 LLM 사용에 대한 건데요. 요즘 많이 쓰는 챗 GPT 같은 거요. 아, 네, 그거 쓰지 말라는 건가요? 맞아요.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는 LLM한테 답을 막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 유혹을 반드시 이겨내라고 아주 강력하게 조언합니다. 아, 왜죠? 편리한 도구인데? 지식이라는 건 누가 이렇게 접시에 딱 담아서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직접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면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얻는 거라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고생해서 얻은 게 더 기억에 남으니까. 네, 처음엔 당연히 어렵고 좀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근데 그 과정 없이는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도 없다는 겁니다. 네? 글쓴이가 비유를 재밌게 들었는데 버스 타고 편하게 가는 사람한테는 러너스 하이가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아, 러너 사이. 그 힘든 달리기를 끝까지 해낸 사람만 느끼는 성취감 같은 거요. 그렇죠. 스스로 길을 찾아서 막 헤매는 그 고통이 있어야 진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와, 비유가 아주 와닿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이런 장난감 소프트웨어 만들기, 이 활동의 진짜 가치는 완성된 결과물 자체에 있다기보다는요. 네. 그 핵심을 파악하고 단순화하고 또 직접 구현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과정의 중요성. 네. 기술의 본질을 정말 깊이 이해하게 되고요. 어쩌면 개발 과정에서 좀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 그런 순수한 호기심이나 즐거움을 되찾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 가끔 너무 결과에만 집착할 때가 있거든요. 과정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거네요. 그리고 이 만들어보며 배우기 원칙은 꼭 프로그래머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복잡한 주제나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그것의 핵심 원리만 딱 남긴 아주 단순화된 장난감 버전을 직접 개념적으로라도 만들어보는 상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복잡한 사회 현상일 수도 있고요. 그것의 핵심 작동 방식을 아주 간단한 규칙으로 한번 재현해보는 거죠. 오, 재미있는 접근인데요? 네. 이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당신의 관심 분야에서 이 장난감 프로젝트 접근법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던지는 생각할 거리입니다. 글쓴이는 코딩 프로젝트를 많이 예로 들었지만 꼭 코드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시스템 중에 겉보기엔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 핵심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형태로 직접 재현해보고 싶다고 상상할 수 있는 것.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